옛날 이야기를 못 들어봐요, 체계적으로. 예. 근데 어쩌보면은 이 인터뷰라는 걸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쭉 이제 지금 살아오신 과정, 그리고 울산이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속에서 어떤 또 예, 잠깐. 예, 좀 더 가까이 예. 하십니다. 예. 이런 것도 또 아니요. 저도 눈여겨 봤습니다. 예. 어제 그 기사를. 예. 대충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다닌 이유는 예. 이제 울산에 사시는 분들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 예.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제 울산 저널 요청을 했었고, 예. 제가 이제 울산 저널에서는 글을 좀 오랫동안 써왔어요. 예. 이제 여도 뭐 기사 그 동백나무 이야기 나오지만은 예. 저도 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식물원에도 다녔고,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1년 이상 쓰다 보니까 예. 이제 울산에 또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었어요. 예. 울산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또 뭐 이게 여러 다중적인 의미로 또 들리죠. 예. 그래서 울산이 왜 이렇게 뭐 보통 분들이 나는 좀 좋은 생각을 남들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좀 같이 하려니까 사람들이 참 없더라,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 그 이야기를 저는 울산에서 뭐 오래 생활한 건 아니지만 많이 들어왔고, 예. 그리고 저도 또 겪어보니까 이 자기를 가지고서 굳건하게 이렇게 자기를 해왔던 분, 예. 자기를 해왔다는 것은 또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예. 또 어느 정도 고집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가치를 또 묵묵히 해오는 예. 이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도 있었고, 마침 이제 또 그런 의뢰도 받아가지고, 그럼 울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내가 만나러 한번 찾으러 가보겠다. 울산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 예. 아니면 그분, 예. 그래서 서울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예. 저는 요 울산에 있는 그 울산 저널이라고 하는 그 독립 언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 언론들이 원래 울산 언론들이 좀 뭐 좋은 이야기만 쓰고 예. 언론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자그마한 신문이 하나 생겨서 예. 지금 5년째 정도 예. 운영해 오고 있어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일간지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좀 해오고 있고, 예. 지금 한 34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이준희 원장님을 우연찮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또 집안에 관련 이야기를 좀 들었고, 예. 또 거기서 또 모신께서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개인의 어쩌면 삶들이나 이 생활 자체가 예. 어쩌면 울산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냥 뭐 거시적으로 뭐 울산에 대해서 뭐 근대화 산업화되고 뭐 모든 것이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쩌보면은 그 속에서 살아오셨던 예. 또 천지상에 그 얽혔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예. 그게 또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때 또 그런 걸 하셨을 때의 모습이 또 울산의 원형일 수도 있고, 예. 그때 오갔던 인심들이라든지 이야기들, 그때 분위기, 어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편하게 예. 당신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예. 좀 쭉 이야기해 주시면은, 예. 또 어찌 보면은 이렇게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예. 한번 또 그걸 한번 또 회고해 보는 예. 기회도 또 될 거란 생각이 예. 들고요. 예. 마침 또 제가 인터뷰 한다니까 예. 벌써 촬영까지 준비하고 계시네요. 예.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우리 예. 어머니께 어찌 보면은. 근데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 더 안 돼요, 그게 잘. 예.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쭉 한번 그러면 뭐 질문을 던지면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주로 오늘 주제가 그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아닙니까? 아니.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윤희선 선생님과 뭐 좀 어떤 관계가 되세요? 예, 어릴 때 아주 좀 그래요? 그, 어떤 인이십니까? 예, 지금 읽어보니까 예. 여기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관련이 돼가 이제
이 한국에서 현악 사중주 1번가 피아노 트리오를 예. 이거 이제 이 작곡을 아. 처음에 한국에서 하셔가지고 예. 그때 프랑스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악보를 주신 이 앞에 사인을 하나 해가지고 사인 어떤 식으로 했나 오늘 그 책을 찾다가 아, 좀 사인 찾았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 우와. 책을 그 트리오 고맙습니다. 그거를 그때 작곡해가 주시는데 네. 주시면서 제 앞에서 뭐라고 내용이 하면 희자야 얼른 커서 이 곡을 연주해주기 바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 요때 아마 그 선생님 나이가 저희 아버지하고 한 38, 9 정도 되셨고 네.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프랑스 가는 서류를 꾸민 게 녹음한 게 2학년부터 3학년 사이로 2년간 녹음을 한 10곡 정도 취입을 했거든요. 아, 그걸 초등학교 했는데 2, 3할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예, 예. 와.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어. 아버지가 저를 프랑스 국립음악원 그를 입학시키고 싶었어요. 보내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애를 혼자 유학을 못 보내게 법이 돼 있었나 봐요. 부모 중에 어른이 하나 따라가야 돼요. 프랑스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병원을 하시다 갑자기는 못 떠나시니까 우선 윤희상 선생님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옆집에 충무에 사시면서 친구였나 봐요.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저 통영 쪽에 그만 사셨다는 겁니까? 처음에? 예? 통영 쪽에 사셨다는 거죠?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이 통영 쪽에서 혹시 예, 뭐였어요? 통영이 고향이 그래. 저희 아버지하고 통영이 고향이거든요. 통영이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제 본적이 통영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그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예. 그때부터 윤희상 선생님이 저를 이제 근데 저는 그 윤희상 선생님 덕분에 그런지 아주 길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돌 지나고 나서 예. 바로 피아노를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5살, 5세 때 마산 강남극장에서 제1회 독주회를 했습니다. 몇 살 때요? 그러니까 5살, 5세 때예요. 와. 그때 내 기억으로는 마산의 강남극장이라고 아마 맞지 싶어요. 네. 거기서 1회 독주회를 했는데 예. 그 독주회 할 때 윤희상 선생님이랑 같이 다 서둘러 가지고 옆에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쟤를 이제 키가 작으니까 또 걸음도 겨우겨우 걸으니까 달랑 아버지가 무대 위까지 안고 피아노 앞에 앉혀주면 발이 짧아가 발이 안 닿고 하니까 무슨 발판을 하나 만들어 갖다 받쳐주시고 그 정도로 승희를 저 윤희상 선생님 그 안거리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 이제 저를 두 분이서 키우는 과정에서 일찍이 프랑스를 유학을 보내자. 그러면 네. 윤희상 선생님도 같이 가는 건데 그때 윤희상 선생님이 학력이 4번 학교. 나는 어릴 때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 대충 내가 이야기를 들을게 4번 예.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중학교인가 한 선생님을 예, 하셨어요. 중학교 하신 당시에 프랑스 그 파리 국립음악의 작곡가로 선생님이 유학을 가실 하에 학적이 음악대학 그게 없으니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그 피란네라고 숙명여대 학장님이 제 피아노 개인 레슨 이애네 선생님이라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하신 이애네 사랑했자 예 애네 네. 예 내과 하는 네 아, 예. 내과, 예. 이애네 예. 예. 그 선생님이 언어대학교요? 독일 베를린 대학 출신입니다. 이분이 아, 예. 제 1회 졸업생인가 학생 해는 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대학교 선생님이셨다?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시가 그 당시에 숙명여대 학장님으로 계시니까 숙명여대. 한참 전쟁 나고 한 그 사변 6.25 사변 중인지 끝난 직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어요. 예. 됐는데 이제 이래 키우는가 이제 좀 피아노 가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윤희상 씨 둘이서 이제 프랑스를 데려가자 이랬는데
이제 그때 윤희상 선생님이 가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학비를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학비대가 윤희상 선생님 공부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그거는 그때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같이 가는 걸로 그 서류도 다 준비되고 그때 아마 제가 직접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는 그때 서류가 좀 미미했는지 출발을 같이 못하고 윤희상 선생님 먼저 출발하시면서 제 시험은 그 녹음 테이프 피아노 그 한 10곡 취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테이프로 가져가셔가지고 그 선생님은 직접 시험을 치시고 저는 녹음 테이프로 가 시험을 쳤어요. 그 윤희상 씨가 이제 대신 가져가셔가 시험을 쳤는데 그때 그러니까 기악 종류에서 현악하고 합해온 건 모르겠어요. 기악 종류에서 세계에서 뭐 아주 100몇십 명이 모였는데 그 기악 부분에서 최연소자로 15명 뽑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피아노, 바이올린과 기악들이 합쳐가지고 뽑는데 최연소자로 제가 입학이 됐어요. 허가가 났어요. 그래가 그때 그 입학 허가증이 내가 하도 아스해가지고 저 벽에 붙여놨는데 저겁니다. 저건데 그래 출발 저기 있습니다. 제 사진 뒤에 그 제일 가해가 서류가 있고 중간에 저희 어머님하고 가해 저희 친형 아버님하고 윤희상 씨하고 그때가 프랑스 며칠 전에 사진관에 가서 찍어 저도 사진 찍는데 따라갔었거든요.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랑스를 이제 다 되고 해서 출발을 하려는데 어릴 때부터 이 중이염이 만성으로 돼가 아주 기가 많이 아팠는데도 제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자란 거냐 어른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심한 줄. 그 이제 출발하는 한 일주일 앞두고 제가 연습을 하는데 막 귀에서 피곤해 막 양쪽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서 집에서 알고는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는 피부 비뇨기과를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수술을 시키려고 이제 일본, 독일 어디든 다 병원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때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당장은 뭐 시킨다 그러면 유학 보내는 거 준비하고 데리고 있다가 몇 년 후든지 의술이 좀 발달된다면 한 60% 이상으로 성공률이 있을 때 기수술을 시키자 이래가 이제 저는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그때 프랑스에 제가 간다고 하숙방도 구해놓고 또 피아노도 그때는 월세로 프랑스에서는 월세로 한 달로 해가 빌릴 수 있더라고요. 그 윤희상 선생님 그거 다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 해놓고 했는데 이제 준비가 돼가 그 파리 윤희상 선생님 학교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교에서 제 발급이 적인지 또 서류가 하나 읽어버렸어요. 적은지 원래 나오는데 제 발급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나 하면 내용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기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오나 기한은 없이 평생이 입학 허가증을 내주셨어요. 거기에 적은지 내가 부르를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뭐 서류가 양쪽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내가 보관해가 저기 있고요.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죽기 전까지 오라는 그 허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프랑스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프랑스에 나는 파리의 그 학교에 언젠가는 한번 가서 내가 공부를 좀 그 피아노를 해봐야지 그 학교에 들어가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윤희상 선생님도 이제 거기서 파리에서 4년 있다가 졸업하시고 병에서 먹고 베를린으로 가셔가지고 얼마 안 돼가 동백립 사건이 안 터졌습니까? 그럴 때 터지기 전까지도 간간히 한 번씩 아버지하고 편지에 언제든지 희자가 오면은 뭐 나이 상관없이 오면은 자기 윤희상 씨 사인 하나면은 세계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이 가능한 거라예. 그 정도로 윤희상 씨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오기만 오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가고 싶은 대로 온나 이래갖고 그때 이제 내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 놓고 있을 그 당시에 여기서 울산에서 그냥 피아노 레슨하고 있는 당시에 그런 소식이 아버지가 한번 갈라나 이러는데
뭐 시집에서는 이거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안 통하지. 저는 그때 속으로 참 가고 싶었는데 정말로 뭐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윤희상 씨가 그리고 또 입학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 윤희상 동명이인 씨가 사건이 곧 터지고 한참 뒤에 이제 다시 이야기시네요. 동명이인 사건이 터지고 이제 그 뒤에 결혼하시고 그 뒤에 이제 윤희상님이 저 예, 독일에 그러니까 계실 이제 때 윤희상 씨가 계속 이제 제안을 하신 애를 예, 예. 계속 피아노를 그렇죠. 계속 그래 이제 가려고 좀 했는데, 시키고 예, 싶어가 이건 한참 뒤에 내가 이야기죠. 어느 세계 네가 가고 싶다는 대학 어느 대학을든지 내가 사인님은 하나면은 네가 갈 수 있으니까 이어주겠다. 그리고 학교 졸업 이후에도 어느 나라든지 네가 교수로서 활동하고 싶으면 내가 저 뒷받침해주겠다. 이 정도로까지 오도록 했는데 제가 울산에 살다 보니 그게 용기가 안 생기는지 여건이 안 되고 그래가면 그냥 그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혼자 생각에는 저 서류를 안 버리고 평생을 가지고 있으니 그 꿈을 못 버려가지고 제가 기가 좋아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여원이 없는데 그때 기가 나빠가 출발하는 걸 중도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게 평생을 두고 내가 꿈을 꾸고 있었어요. 파리를 한번 간다는 게. 그러고 뭐 얼마 전까지도 우리 아들들하고 뭐 누구든지 보면은 나는 죽을 때 파리 에펠탑 밑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내 이야기 애들한테 했습니다. 간간히. 그만큼 이 프랑스 가는 거에 대해서 평생의 꿈을 못 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윤희상 선생님이 끝까지 잘 계셨으면 또 갔을런지도 모르는데 연예 이제 동백님 사건이 터지니까요. 이 국정원에 그때는 내가 국정원에 뭐 몰랐는데 우리 집을 누가 뭐 사람들이 왁 들여다치가지고 예, 조사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그때가 내가 어릴 때지 뭐 부엌에 저 서랍까지 꽁가 전부 다 차가 숟가락 은수저가 몇 개 다 서류에 적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는 거기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엄마가 좀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알았을 건데 우리 그 간첩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칠까봐 아버지가 거기서 입 딱 맞고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체 그 노출을 안 시켰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뭐 국정에 드나드는 조사를 좀 당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내가 국정에서 그래 와갖고 그래 하는 줄 나 꿈에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래 이제 있었는데 그래 한번 제가 한 6, 7년 전에 너무 마음이 아서해가지고 윤희상 씨 거기 뭐 이게 유품이랑 좀 전시해놓은 데가 통영에 이때 상 가봤어요. 가보니까 잘 해놨더만요. 전시관 해놨는데 쭉 이래 악보를 이래 뭐 책 몇 권이 있는 피아노 악보가 있는데 윤희상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작곡하신 그 책을 제가 받았는데 그 책이 거기에 진열장이 없더라고요. 그 피아노 트리온가 그 없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언젠가는 이 박물관에 이걸 기증을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뭐 죽거나 우리 아이들이 이 기증한 걸 모르니까 물려줄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 방을 가자. 그리고 마침 그 사모님이 그 자택에 계신다는 입구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만나려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용기가 안 생기요. 예? 누구 사모님? 윤희상 씨 사모님. 아 사모님이 들어와서. 통영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간 지가 한 5년 이쪽 저쪽인 확실히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당시에는 윤희상 사모님 거기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윤희상 씨 며느리가 이북 사람인가 이북 처녀 그때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뭐 연애를 그랬는데 그래가 평양대학교에 무슨 음악 계통인데 교수로 있다는 저를 얼핏 듣고 이래서 그래도 나는 이제 윤희상 사모님 만나는 것조차 혹시나 그 무슨 뒷조사 당하고 겁이 좀 나기도 하고 만날 하에는 선뜻 나서지고
내가 옛날에 그 유럽을 여행 갔을 때 가이드한테 우리가 저 베를린 쪽을 여행 가는데 가이드한테 윤희상 선생님 그때 살아계실 때래. 윤희상 씨 온 김에 나 자유시간 좀 하루 두가 같이 안 다니고 윤희상 선생님 한 만나 보고 가고 싶다 이러니까 막 가이드가 하루를 내면서 그 간첩을 왜 만나를 하냐고 막 야단치는 거야. 그래가 막 기가 죽어서 그거 못 파고 몇 년 있다가 선생님이 오시가니 감옥에 돌아가시는가 어떻게 뭐 아프다고 그 뒤에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지 이런저런 있어가 사모님도 만나볼라 하여 좀 한편 겁도 나고 또 내가 이제 피아노를 윤희상 선생님이 바라던 대로 열심히 계속 해가 전진해가지고 잘 됐으면 그 사모님 만나봐도 따뜻한데 기껏해야 울산 시골에 앉아가 피아노 개인 레슨 선생님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라요. 그 옛날에 아버지하고 윤상 씨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한 게 니는 세계 최고에 가는 연주가가 돼야지 시시하게 교수나 연주가가 못 되면은 교수 되고 교수 못 되면 동네 앉아가 피아노 레슨한 것밖에 안 된다. 어쨌든 니는 세계 최고의 연주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사모님한테 부끄러운 거라요. 내 형편이 사는 것도 그렇고 막 이래가 내가 못 만나보고 그저 내 마음속으로만 맨날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저희 사진을 아버지 사진, 윤희상 씨 사진, 엄마 사진을 붙여놓고는 항상 며칠에 한 번씩 두 분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보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사진이 그 사진입니까? 윤희상 앉아 계신 분이 윤희상 씨입니다. 뒤에 서 계신 분이 아버지고요. 예. 그 커피를 좋아하시고 이래서 막 어릴 때 커피집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 한 번씩 생각이 나고 마음이 좀 그 할 때는 내가 커피 석 잔을 타갖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 내 마음 혼자에 더시라 하면서 그래 항상 그리고 명절 되고 하면 저희 아버지 엄마 제사상을 내가 여기에다가 밥그릇 2개 안 차려야 꼭 밥을 3그릇 떠놓고 윤희상 선생님도 기일은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워낙 친했기 때문에 같이 드시라면서 내가 밥도 올리고 그래 합니다. 커피는 가끔 내가 자주 올려드리고 이럴 정도로 내가 마음에서 이 윤희상 선생님 떠나지를 못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도 다 돼가고 이러니까 한 번은 저 악보를 내가 그 박물관 진열장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거기 있어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마침 이런 이걸 9월 며칠 보니까 100주년 그거 하대요. 그 기회 때나 언제나 그 찾아가서 사모님도 인사를 드리고 살아계시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소식을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살아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렇고 한번 내가 만나는 겸 해가 악보도 이제 진열장에 이어드리고 이래저래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랑스 갈라 하는 그것도 순전히 윤희상 씨 아버지도 있었지만 윤희상 그거 씨가 쟤를 좀 더 이제 보고 싶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 됐어요. 그래가 이제 이 두 분은 내 눈에는 어릴 때 그런 단면만 보였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됐나 샌프란시스코의 여동생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그 우리 밑에 동생이 하나 남동생이 LA에서 우리 동생하고 한 10년 전에 헤어져 가지고 서로 뭐 감정이 안 좋았는지 헤어져가 서로 소식을 모르고 10년을 모르고 있었어요. 남동생하고요? 남동생이 미국에 둘이나 있습니다. 남동생. 예, 남동생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있는데 그 남동생하고는 영 소식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 못 찾고 있는데 이 남동생이 왜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선가 왜 그 이민자들 영주권 풀어주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가 봐요. 해결을 해주는. 그때 동생이 영주권을 못 따고 있었는데 이거 영주권을 달라고 이 초청한 사람이 여동생이 우리 남동생을 초청을 해내. 초청자를 못 찾아가 꼭 만나야 지는 소리를 하는데 이래가만 찾으려고 야단을 하다 안 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자기 LA에 자기 친구 있는데 친구한테 LA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거네.
마침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너그 형제간 중에 누나라든지 전화번호가 있으면 한번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니까 연락하면 찾을 수 있겠나 이래가 이제 연락을 했더만 국정원 친구가 연락이 답이 왔더라. 근데 동생이 이런 이야기 절대 한국 가서 말하지 마라. 국정원이 연락해 주셔서 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찾은 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합니다. 하는데 그래 그 직원이 딱 온 게 뭐라 하냐면은 누나가 울산에 이제 이 살고 또 신문에 며칠 전에 났는데 그 신문도 찾아봐라. 신문도 났고 또 자영도 그 우리 동생이 그때서 알았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보건사에서 막제를 한 것까지 나오더랍니다. 국정사에 조사하는 게 막제 한 것까지도 나오고 그 우리 남편이 제 재산을 다 없앤 이유도 국정원 조사에 의하면은 뭐 서류에 보니까 부인하고 자식들한테는 10원도 안 물려 안 주고 전부 다 자기 형제간들을 여동생 남동생한테 다 갈라붙이고 그런 내용까지 다 동생한테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버려가지고 누나한테 다 투자를 했는데 왜 누나는 그 피아노 하던 거 계속 안 하고 그 바느질하고 앉아서 이해를 못하겠다 막 짜증을 내는 남동생 술을 한 잔 먹고는 가서 울산 가는 길로 피아노를 하는 길로 해라. 왜 누나는 그렇게 거짓을 하고 있느냐고 막 짜증 많이 내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국정원 직원이 가라는데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윤희상 씨 그 프랑스 가는 공부도 우리 아버지가 다 시켰단다. 나 그때서 처음 들었어요. 그 어릴 때는 그냥 두 분이서 서류해가 뭐 이래 한지 내용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국정원 조사라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은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지. 근데 예예 이 윤희상 씨 프랑스 4년 유학 경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댔고 또 윤희상 씨뿐이 아니고 통영의 화가 문학과 또 뭐 한의사 한약방 뭐 이런 분 해가 윤희상 씨하고 포함해가 한 5분을 아버지가 많이 뒤에서 도와가지고 참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면 그래 동생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버려가지고 누나를 하나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그 통영에 며칠을 다 공부를 시키고 뒤를 대고 했는데 왜 그 아버지 뒷받침했는데 누나는 딴짓하고 앉았느냐 식으로 이제 동생이 그 이야기. 그래 저는 미국 가서 들었어요. 그 윤희상 씨 그 생활한 그 프랑스를 가고 생각을 할 때는 아버지가 됐지만 마침 아버지가 그 간첩 사건에서 빠질 수 있은 이유가 내 혼자 짐작입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짐작인데 프랑스까지만 졸업을 하고 이제 윤희상 씨가 독일로 가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이 돈을 이제 지원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끊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관련이 안 돼가지고 무사했지. 그래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딱 이제 그 사건 터지고 겁이 나서 친구도 못 찾아갔는 거라. 내가 어릴 때라도 아버지와 면회를 하면 안 가십니까 이랄까 아니야. 겁이 나서 못 가겠다. 너가 다칠까봐 겁이 나서 못 가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래가 이제 아버지하고 윤희상 씨 소식도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계실 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안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이제 그 이후로는 저도 소식을 잘 모르지 윤희상 씨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금 시작합시다. 예. 정말 이 이야기가 정말 뭐 역사의 한 페이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갖고